안녕하세요. 코인유다 김영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갖고 나와 봤습니다. 저도 장밋빛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저하고 좀 맞지 않는 기사라도 여러분들 앞에 왜 맞지 않는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유명한 그 암호화폐 분석가 쿠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쿠츠는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확대와 미 달러 약세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뒷받침할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5년 초부터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미 국채 변동성 하락, 미국 달러 지수 DXY라 그러는데 여기에 급락은 모두 금융 환경 완화의 신호다 라고 하며 이는 전 자산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덧붙여서 시장이 금융시장을 얘기하겠죠. 시장이 비트코인의 속도감 있는 상승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6월 1일까지 12만 3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거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관점이 없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저도 그렇게까지 멀리 안 보고 단기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장세를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가격이 역사적인 관점에 단기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대세가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장세를 파악하는 건 뭐 알고리즘상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격 전망을 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장세를 파악하게 되면요. 매일 한국 시간으로 9시 2분에 발표되는 미국 얼터너티브사의 공포 탐욕 지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래하다 보면 실시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실시간 알아야 될 때 그 9시의 공포 탐욕 지수와 지금의 장세 변동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실시간 대세를 점친다고요. 그래서 실시간 대세를 알기 위해서 장세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전망한다. 가격 전망을 한다. 지금 가까운 것도 못 맞추는데 관점을 완전히 과거로 돌려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잰다? 와, 그러면 뭐 비트코인은 뭐 영원히 떨어질 일이 없겠네요. 그런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장밋빛 전망을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저는 이 암호화폐 업계들이 아주 홍보 전략으로 아예 전문가들을 사서 하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엄밀하게 제가 충고를 드리면요. 장기 투자자는 저런 역사적인 가격 전망보다도 미래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변화 여기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 가능성. 그 다음에 미래의 디지털 화폐와의 상관관계. 비트코인이 미국의 CBDC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관련성. 지금 이제 미국의 요번에 약간의 그 경제지표가 나빠도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응이 됐죠.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 얘는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미래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터죠.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도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나온다고요. 이런 것은 게임 체인저죠. 앞으로 모든 금융시장을 확 바꿔버릴 겁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대비들은 안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참 재미있는 관전거리도 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글로벌 시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이 투자자나 트레이드는 현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달 후에 가격이 오를까? 1년 후에 가격이 오를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친암호화폐 정책 때문이죠. 이게 만일 볼린저 밴드가 무너져가지고 8만 1,000불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매수 지지선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장기 투자자는 반드시 다단계 저점 매수 계획을 세워둬야 된다. 즉 하방 안정성이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25% 자금 단위로 1% 간격으로 저점 매수 계획을 짜도 좋다. 굉장히 옛날 같으면요, 저는 25% 간격으로 2% 차이로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라고 권했는데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0불 단위로, 즉 1% 단위로 매수하라고 좀 권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만일 이렇게 81.1%로 무너지면 무너졌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정리돼서 나왔다 하게 되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주문할 수 있는 OTO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OTO 설정도 모르고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배운 거죠. 그냥 막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장기 투자와 달리 조금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배운 사람들 상대로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배운 사람들은 이때 8만 1,000불 무너졌다고 해서 여기서 당연히 숏 포지션을 택하겠다는 생각은 들겠죠.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게 바로 OCO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 동시에 거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장기 투자와 트레이더가 좀 다른 면모가 보이겠죠? 역시 트레이더는 좀 배워야 됩니다. 이상 코인여다 김영희였습니다.